저는 MDS 테크에서 DT 플러스 솔루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DT 플러스를 이용한 AI 생성 코드에 대한 동적 검증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제목으로는 우리가 개발한 코드가 실제 타겟에서 온전하게 동작할까를 검증하는 방법을 DT 플러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AI에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이제 3,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실제 MDS 테크에서 보유 중인 솔루션에 대한 안내, 그리고 DT 플러스에 대한 사용법을 보여드리는 데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부터 AI를 마주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 인공지능은 2016년 3월이죠. 그때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알파고랑 어, 바둑을 두면서 저는 처음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017년도쯤 이제 코드를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은 이런 아이콘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파이썬이 그 개발 코드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그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편집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집 툴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웹 기반으로 코드를 실행해보는 그런 서비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났던 뭐 커뮤니티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텐서플로우나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서 파이썬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이썬으로 그 개발한 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 일반 사용자들이 데모를 해볼 수 있었고 특히 캐글 같은 사이트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고양이라든지 어, 강아지죠. 이런 객체 인식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런 거를 양자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 단순화된 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파이썬이 대중화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어, 레거시 개발 코드인 뭐 C라든지 C++ 쪽에서 일반 사용자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을 많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픈 AI에서 GPT를 런칭을 했습니다. GPT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버전이 많이 그 올라오면서 어, 제너럴한 그 생성형 AI로 자리를 잡고 있죠. 당시 처음 릴리즈 됐을 때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자들이 어,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 GPT뿐만 아니라 저는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페어 엔지니어로 사용하는 그 업무 환경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AI가 코드를 작성해주는 세상이 왔어요. 실제로 기존에 계셨던 레거시 개발자들보다 코드를 생성하는 속도는 뭐 너무 빠르게 진화를 했고, 실제 개발자들은 구조화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방향성, 이제 이런 거를 칼리브레이션 해주는 역할로 그 개발자에서 PM으로 역할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해봤고요. 기존의 레거시 개발 환경에서는
어떻게 코드를 구현해야 할까? 요거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에 대한, 하우에 대한 그 물음을 이제 인력과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기존 개발 기업이라든지 프로젝트에 도입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 기업에서는 개발 기간이나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을 꼭 해봐야겠죠. 근데 다만 문제였던 상황은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그 기능들이 언제 완성이 되고 테스트가 가능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옆 동료랑 그리고 뭐 QA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부서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에서 딜레이가 생기다 보면은 이제 이어지는 다른 부서에도 딜레이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네, 인력과 자원 사용에 좀 최적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AI는 이제 동료의 형태로 엔지니어를 사용하는 걸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하우에서 와수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요즘에 사용하게 되는 바이브 코딩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그 MD 파일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MD 파일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라든지 아니면은 에이전트화된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 MD 파일을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그 터미널 창에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 뭐 개발자, 테스터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PM의 역할로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델과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코드 생성이랑 이제 사용성 피드백 그리고 개선 및 수정 사항을 피드백 해주는 형태로 네, 개발자들이 AI가 접목된 개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업무 환경에서 생성된 바이브 코드의 위험성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는 그 AI가 더 잘 만든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AI가 작성했지만 잘 돌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겠죠. 다만 아직까지 물음이 남아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 코드를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AI를 믿고 사용한다고 해도 AI는 실제로 그 실체가 없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 요소를 이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AI가 작성한 코드는 네, 무조건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PM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시작 트리거를 준 다음에, 이제 요런 그 프로세스 형태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있는 MD 파일 아니면은 체크리스트, 그리고 리포트 생성, 관련된 MD 파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MD 파일을 참고해서 생성형 AI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요구사항이랑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체크리스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시험과 결과 리포트를 생성하는 형태로 바이브 코딩 환경을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작성한 코드는 물론 잘 동작을 하지만 그런 코드들이 실제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그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챗봇입니다. 챗봇이 고객 배상금에 대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에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챗봇이 그 실제 고객한테 잘못된 할인 요금과
안내가 나가게 됐고,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정보 안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상금 지급이 네, 발생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실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배달 로봇이거든요. 얘가 어, 우회전을 하는 차랑 이제 접촉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로봇이 실제 그 신호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이제 관리자가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그 로봇이나 아니면은 AI가 접목된 환경에서 그 동작하는 그 검증 과정은 이제 꼭 필요하게 되죠. 왜냐면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실제 동작하는 환경에서는 이게 정확하고 안정성 있게 코드가 동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개발자는 PM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 엔지니어로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챗봇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법원은 그 AI가 한 약속도 이제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판결된 그런 예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운영자는 이제 수동 조작 중에 뭐 녹색불 오인 사고로 이제 설명이 됐다. 이제 이런 그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규제나 법률 같은 거는 아직 그 AI가 발전하는 만큼 따라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무 효율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꼭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AI가 작성한 코드는 어, 잘 만들기도 하고 잘 동작을 합니다. 다만 안전과 검증은 그 기존 개발자들의 역량에 좀 달려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는 사이트들은 이제 국방이나 항공 아니면 중소기관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업체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를 발견하고 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동차나 국방항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 개발 코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들 이런 거를 규격화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SO 26262나 에이스파이스 같은 그 매뉴얼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국방항공 같은 경우는 DO178C 아니면 그 국내에서는 무기 체계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매뉴얼을 준수를 해서 개발자들이 어떤 규율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 모델이나 아니면 정적, 동적 분석, 그리고 형상 관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그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솔루션에 대한 그 기능들은 뭐 코딩 규칙을 판별하는 어, 정적 도구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적 환경에서는 수행 시간 분석이라든지 타겟의 메모리 사용량, 코드 커버리지나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제품 양산 전에 검증 활동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안전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제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도입하시는 그 개발 모델이 V 모델로 개발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 AI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업체와 사람들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듈 설계부터 그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전, 개발 후 단계에서 동적 검증 같은 경우는 이후에 안내들이 DT 플러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코딩 구현이라든지 실제 작성된 코드에 대한 정적, 동적 검증은 뭐 QAC라든지 코드소나 그리고 인베디드 타겟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스 32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코드 빌드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할 때는 암에서 나온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환경들은 여기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암 타겟에서 빌드될 수 있는 환경, 엔비디아의 AGX 올인 타겟에서도 왼쪽에 있는 솔루션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ST나 TI에서 나온 도구들, 플랫폼에서도 왼쪽에 있는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정적 검증부터 동적 시험까지 네,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DT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DT 플러스는 코드 기반 소프트웨어 디버깅 솔루션이고 타겟에서 러닝 중인 코드 기반 코드 커버리지, 수행 시간, 태스크 사용률을 분석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CPU랑 RTOS 그리고 코드 컴파일러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어,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드 커버리지 분석이나 함수 수행 시간 측정, 그리고 시스템 부하랑 실행 흐름 분석하는데 DT 플러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보실 게 적용 대상 언어인데요. C, C++, C#, 자바, 파이썬 이렇게 많은 개발 언어에 대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구성도 예시를 보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접속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에 저장하는 데이터 라이팅 방식이라든지 윈도우나 리눅스 호스트 환경에서는 이더넷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베디드 타겟 같은 경우는 UART나 GPIO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동작과 분석 원리 같은 경우는 네, 블록 단위로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테스트 매크로를 DT 플러스가 자동으로 삽입을 해주고요. 그 테스트 포인트를 우리가 지정한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결과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DT 플러스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수집한 리포트 결과를 DT 플러스 내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개의 소스 파일이 있는 상황이고요. main.c 파일에서 app.c 파일을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네,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시작은 main.c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pp.c에서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실제로 동작시키는 방법은 run 언더바 test.py 파일에서 전체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파일들은 여기에 작성된 dt.batch 파일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형태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빌드를 할 수 있는 그 빌드 파일을 파이썬으로 작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 파이썬 파일에서는 메이크 파일을 클린하거나 메이크하는 형태로 그 예제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터프리터에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빌드 프로세스는 make clean 명령어를 OS 명령어를 보내주고, 실제 make GCC에서 빌드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썬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나오는 화면은 실제로 딜레이 함수랑 그 연관이 되어 있는 펑션들이 실행이 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나오는 화면은 그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DT 플러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라미터로 지정했던 게 20초 정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변수로 지정을 해줬고 20초가 경과되면은 실제로 코드 커버리지 레포트를 익스포트하는 과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게 코드 커버리지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된 테스트 포인트가 실행이 되지 않은 블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나온 블록이 실제로 그 타겟에서 실행이 되고 결과를 잘 가져온 테스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전체 테스트 포인트는 12개가 들어가 있고 실행된 테스트 포인트가 10개로 계산이 돼서 스테이트먼트 기준으로 83%의 코드 커버리지를 달성하고 있고요. 브랜치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조건문이 10개, 그리고 실행된 애가 9개라고 인식이 되고 전체적으로 90%의 코드 커버리지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DT 플러스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디폴트 구문에 대한 테스트 포인트는 실행이 안 되게 되는데요. 이런 항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검증이 끝난 이후에 해당 코드는 왜 분석이 안 되는지, 그리고 해당 코드에 대한 실험이 추가로 필요한지 아니면은 제외를 할 건지 이런 의사 결정을 하셔가지고 실제 양산이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어, 미달성 보고서로 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드 커버리지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펑션 트랜지션 스코프에서는 실제 함수들이 어떤 그 호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점유는 어떤 함수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execution time report 같은 경우는 네,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나온 화면 같은 경우는 전체 함수에 대한 그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내용은 특정 함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예를 들어서 어, 함수가 여러 주기로 호출이 될 텐데 그 주기들이 어떤 분포로 어,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DT 플러스는 금방 보신 것처럼 앱 내에서 바로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DT 플러스 CMD 파일을 이용하면은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DT 플러스 CMD라고 하는 그 실행 파일이 DT 플러스를 설치를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거기 뒤쪽에 나오는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실제로 스타트를 할지 아니면 어떤 모듈에 대해서 실행을 할지 이런 파라미터를 넘겨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트리거를 받아서 스타트 할 건지 스탑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도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CMD 파일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주고
실제로 끝나는 조건은 네, 트레이스를 스탑을 해주고 애널라이즈 하는 형태로 CMD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코드 커버리지에 관련된 내용, execution 타임에 대한 내용, 이런 거를 어, 분석을 바로 돌려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익스포트 하는 것도 코드 커버리지나 그 생성된 다양한 레포트들을 호스트 PC로 뽑아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D에 대한 그 내용들은 그 헬프 쪽에 가시면은 네, 커맨드 라인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쓸 수 있는지 옵션들이 나와 있고요. 디테일하게 보신다고 하면 해당 옵션들이 링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뉴 프로젝트 이런 파라미터도 주실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테스트 포인트를 넣고 빼는 자동화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운 인설션을 할 수 있는 뉴인스 아니면은 테스트 포인트를 뺄 때는 네, 이렇게 딜리트 테스트 포인트 이런 형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MD를 사용하실 때 명령어에 대한 예시들은 해당 헬프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저는 그 안티그래피티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가지고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MD 파일을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링크로 가보시면은 얘는 클로드에서 사용하는 클로드 MD 파일을 가지고 온 건데 이런 그 MD 파일에서 우리가 그 AI를 이용했을 때 명시적으로 그 구조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어, 룰을 이렇게 명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 구조를 MD 파일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라든지 안티그래피티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제미나이 MD나 클로드 MD 파일을 먼저 작성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어, 그 좀 유명한 사이트인 GitHub에서 이런 걸 가져와서 채용을 했다라는 예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D 스태크에서는 그 DT 플러스 외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한 네, 기술 지원이라든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쭉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개발하실 때 그 책임 소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AI가 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게 되거든요. 이제 사람이 크게 보면은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바이브 코딩 환경에서 이제 디버깅과 검증은 결국 테스터나 아니면 개발자의 그 역할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MD 스태크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베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서 보신 내용들은 이제 성능 검증에서 사용할 수 있는 DT 플러스를 중점적으로 보셨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트레이스 32 같은 경우도 변수 모니터링 기능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 타겟을 멈추지 않고 로깅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DT 플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인베디드 솔루션에 대한 뭐 레퍼런스라든지 그 도입 가능 여부를 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MD 스태크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DT 플러스 무상 평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벤트에 대한 설명한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가장 먼저 팝업이 뜨게 되고, 이벤트 페이지 가시면은, 네, 상세한 설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 26년 상반기까지여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은 간단한 환경조사서 그리고 그 라이선스를 받아보실 PC에 대한 내용 이런 거를 네,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을 드릴 거고요. 그 파일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 영업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를 안내를 드렸고, 네, 오늘 보신 데모 자료도 여기 보시면은, 네, 클릭할 수 있는 링크 형태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링크까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실제 데모 예제 사용법은 그 리드미 MD 파일에서 이 우측에 나와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어,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에서 그 DT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CMD 파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해서 지금 뭐 동적 시험 소요가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접속을 해주신 분들에게 다 안내가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가 끝나면은 네, 개별 메일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DT 플러스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채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온 게 있으면은 제가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커버리지 테스트에서 테스트 케이스의 생성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DT 플러스는 그 소스 코드 기반으로 그 결과를 레포트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게 있으면은 그 해당 조건이나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있는 어, 외부 장비라든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JTEC 장비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그런 장비가 마련되어 있을 때 결과 리포트를 DT 플러스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